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뒤처진 나라 한국의 반격에 짜증난 인터넷 우익과 여고생의 배틀이라는 제목의 일본 칼럼과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모처럼 객관적인 시각의 멀쩡한 칼럼이 나온 것 같아서 일본이 한류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가란 희망으로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익명을 이용한 악행을 이제 막을 수 없는가?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방, 국민을 사생결단하는 정부나 권력자의 강세를 도와 약세를 제압해가는 언론의 부패, 일본의 왜곡된 현실의 부정, 일본의 비틀어진 현실의 약점을 지금 가장 강경파 농객 아오키토 씨와 야스타코이치가 이야기했다. 덧붙여 이 나라를 뒤덮는 증오와 조롱의 탕류의 정체를 단기 집중 연재한다. 아오키, 한일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람들은 각각 전혀 다른 외국에 가면 자국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서로 방문했을 때는 자국과 다른 점을 찾아내며 화를 낸다라고. 원래 이웃나라 간의 사이가 나쁜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한편으로 최근에는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팝문화가 상당히 널리 침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현재는 제3차 한류붐 등이라고 불리고 있어 음악이나 드라마는 물론 패션에서 문화계까지 젊은 사람이나 여성들이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층에서는 또 다른 한국관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야스타, 저는 작년에 K-POP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젊은이가 트와이스처럼 되려고 한국에 가서 레슨을 받고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 그 친구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좋든 나쁘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없어. 그들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은 역사 문제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문화로서의 한국에 빠져있고 한국인 여자아이와 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의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홍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하숙집을 구하고 레슨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녀들은 연예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레슨을 받습니다. 꽤 비싸거든요. 월 10만엔 정도의 레슨료가 듭니다. 그런 일본인 여자아이를 손님으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계로 많이 줄었겠지만 그런 젊은이들의 한류 교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맥락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화에서도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사랑의 부착이 큰 붐을 일으킨 것은 편견 없이 작품을 스트레이트로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까? 왠지 부럽기까지 합니다. 한국 영화의 기생충이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관객 동원을 불러왔지만 그동안 한국 영화 팬 중에는 한국통을 자칭하는 사람이나 서브컬처적 의미에서 한국 문화를 깊이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들 마니아층을 훨씬 넘어 당연하게 지금의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혐한과는 다른 맥락도 있구나라고 이것을 어떻게 기대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오키, 즉 정치나 미디어에서 혹은 오타쿠적인 심성의 인터넷 우익들은 한국을 욕하고 때때로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는 부류에게는 K-팝이나 패션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젊은 층이나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오타쿠적인 심성의 넷 우익을 짜증나게 하는 거겠죠. 게다가 요즘은 그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잖아요.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을 쾌주했고 그들이 만든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상을 비롯한 국제상을 휩쓸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갖가지 모순과 격차가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여유를 잃고 불안감과 초조감이 만연한 일본 측에는 한때 낙후된 나라로 지목했던 한국의 약진에 대한 질투 같은 것도 있어서 한간의 헤이트 스피치 주변에는 그것이 짙게 떠돌고 있습니다. 야스타,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한일 월드컵 후에 NHK가 겨울 영화를 방영하면서 한류 드라마 붐이 시작된 것입니다만 초기 한류 팬은 중고령 여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조류에 대한 반발은 제가 취재한 인터넷 우익에게 엄청났습니다. NHK나 지상파 후지TV가 중요한 시간대에 한국 드라마를 끼워 맞추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반발과 차별의식이 폭발한 것은 2011년 후지TV 소동입니다. 배우 다카오카 소스케가 후지는 한국의 방송국이냐와 같은 요점으로
한국이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고 거기에 인터넷 우익들을 중심으로 한 혐한층이 동조했습니다. 후지TV 항해시위라고 이름을 붙인 모임을 취재했는데 도쿄 오다이바이 후지TV에 6,500명이 모였습니다. 6,500명이 후지TV를 에워싸고 한류 드라마는 필요 없다며 구호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방송국이 한국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일종의 상실감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헤이트한 주장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오키 옛날부터의 편견과 차별에 더해 근친 증오와 불안감, 상실감이 뒤섞여 있는 복합 증상. 야스다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최근 일본에 확산되는 헤이트적인 풍조 역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현상 등과 비슷한 면이 있군요. 지나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등의 여파로 몰락한 중산층이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감도 곁들여지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에 매달리고 맙니다. 그 주위에는 반지성주의나 음모론 등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만연하는 헤이트 스피치도 과거와 같이 위에서 깔보는 차별과 편견뿐 아니라 바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차별도 있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배회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실감이나 불안감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제1특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점도 반지성주의나 음모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야스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은 자신들이 위에서 깔보고 차별하는 대상이라기보다 한국에 의해 빼앗기기만 하는 일본이라는 현실 인식이거든요. TV도 빼앗겼다라는 상징적인 프랭카드는 후지TV는 일본 드라마만 하면 된다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한국에 TV 지분을 주지 말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차별의 바탕을 둔 위화감이 그렇게까지 사람을 모았다고 생각하고 각지에서 반대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부터 한류 드라마를 시작해 한류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안티 움직임은 강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BTS나 K-POP 콘서트에 내도익이 몰릴 때도 있어 무도관 같은 경우에는 입구 근처에 일장기를 든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오키, K-POP 팬들로서는 그런 내두익 활동가는 어떻게 비칠까요? 야스타, 여고생 K-POP 팬들이 인터넷에서 짜증나라고 쓰면 거기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라고 말했다며 인터넷 우익이 발끈하는 현상도 있었죠. 여성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더욱 발끈한다니까요. 아오키, 귀찮다라고 불려서 흥분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짜증난다란 의미 그대로잖아요. 어쨌든 혐한을 부추기는 정치와 인터넷 우익이 득세하는 반면 한국 팝문화에 친숙한 젊은층과 여성층이 현재 일본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국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 등이 희박하다고 해도 후자의 층이 향후 양국 관계를 새롭게 이어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한일 관계의 악화를 부추기는 정치나 언론의 영향이 향후 그러한 문화적 조류에 악영향을 미쳐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야스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깊게 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이 게시글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우익과 여고생 두 부류의 차별을 하고 있는 아오키 야스다의 인간으로서의 그릇의 자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괜찮은 인간이라면 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 어떤 관점에 서서도 기자라면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만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주점에서 술주정 같은 근거 없는 망언을 하고 있다. 끝. 이 두 사람의 좌담에는 괜찮습니다만 주관적인 생각만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결과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잘못된 역사 감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역사를 배우지 않는 여고생의 동향 등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쁘다. 혐한의 이유를 일본 언론이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 다른 분들도 쓰고 있지만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세계 매춘 부동산을 설치 계속 한국이 차별하는데도 일본인이 호감도를 가진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최근 한국적 젊은이들도 자국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깨닫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일본인 전체를 비판하는 것도 그만두면 좋겠다. 한국의 문제점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쓸데없는 반의를 반복. 일본 언론 역시 한국을 옹호하며 너무 일본인의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 한일 미디어가 제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우익이 혐한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여론조사를 봐도 많은 일본인은 한국의 비호감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많은 무리한 만행을 일본인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억지로 띄워주지 않는다면 BTS는 유행 안 했으니까. 왜 또 시바키대 근처의 좌익 인사들은 집요하게 등장하는 것일까? 현대 비즈니스는 일본을 한국화하고 싶어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보통의 감정을 가진 일본인의 일을 이웃나라와 대등하게, 공정하게 논리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대응하는 보통 사람을 우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향후의 논리입니다. 저쪽은 정부, 교육자, 지식인, 언론 모두 진실과 상관없이 욕설로 비판합니다. 레이더 사건도 불성실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지를 붙여 나가는 모습은 이웃 측의 편향 사상 그대로인 것 아냐? 또 미래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유산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지금의 시대에서 어른이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정한 우호는 대등해야 성립된다. 결과를 마음속에 결정해두고 자신의 승리를 믿어버리는 불쌍한 두 사람의 대담. 한국이 일본에 대해 어떤 처사를 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대만과 비교하십시오. 베트남 라이따이안에 대한 처사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기사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비판하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 한국의 추태는 철저하게 보지 않은 척한다. 이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계속. 한일 우호를 바란다면, 좋아하는 나라가 비판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고쳐나가는 정도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모처럼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논하는 칼럼을 봤는데 역시 일본의 댓글을 보면 일본은 한참 멀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꼭 이 두 사람의 대담을 들어보면 주어를 우리나라 어느 세력과 바꾸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나 극과 극을 달리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우익이 득세하는 일본의 현실이 지금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국민들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고 모든 세상을 아래로 보고 자신들은 지하로 떨어지면서도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반칙으로 위로 올라갔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사는 일본을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